자, 수호지 7번째 이야기입니다. 80만 금군의 교두, 창의명수, 바로 임충이었죠. 근데 이랬던 그가 이제 모든 걸 잃고 죄수가 돼서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를 노리는 음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의 목숨을 건 아주 험난한 여정,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한 의리의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임충이 함정에 빠진 그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태위 고구가 어땠을까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그를 죽이려고 명하죠.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의 위기에 처했으니까 임충은 그저 필사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위의 논리는 아주 간단했어요. 아니, 네가 왜 내 집무실에 칼을 들고 나타났어? 이건 날 죽이려 한 거잖아. 바로 이거죠. 모든 게 다 계획된 함정이었던 겁니다. 임충은 정말 필사적으로 해명을 하죠. 저는요, 태위께서 부르셨다고 한 사람들 따라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함정에 빠져버렸는데 그에게 증인이 있을 리가 없었죠. 태위는 임충의 말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헛소리,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죠. 그리고는 이 사건을 바로 개봉부, 그러니까 지금의 수도 재판소로 넘겨버립니다.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임충을 제거하려는 그런 속셈이었던 거죠. 결국 임충은 공식 재판을 받으려고 개봉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태위의 말이 곧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증거랍시고 있는 칼이랑 같이 무릎 꿇려준 임충에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가능했을까요? 자, 부윤. 그러니까 재판관이 사건의 핵심을 딱 짚습니다. 임충, 너는 법을 아는 군인인데 어째서 무기를 들고 고위관료 집무실에 들어갔느냐? 이것만으로도 너는 사형감이야. 사건의 전후 사정 같은 건 다 무시된 채 그냥 결과만 가지고 죄가 성립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임충은 재판관을 밝은 거울에 비유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제발 진실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였죠. 자, 여기서 임충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털어넣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모든 일의 시작은 태위 아들이 자기 아내를 실용한 것에서 비롯됐어요. 그리고 그 후로 계속 함정과 계략에 시달리다가 오늘 결국 칼을 들고 태위 집무실에 들어오도록 유인당했다는 거. 이게 바로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효는 일단 판결을 보류하고 임충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임충의 가족들이 즉시 행동에 나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법 시스템에서 뇌물이나 인맥이 판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어요? 임충의 장인이 사위 목숨을 구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돈을 쓰면서 손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손부라라는 별명을 가진 공목 손정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불의를 정말 못 참는 아주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손정이 부윤에게 가서 임충이 억울하니까 그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윤은 뭐라고 할까요? 최고 권력자인 고태위의 압력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하죠. 바로 이때 손정이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여기가 나라의 법정입니까? 고태위 개인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요. 권력의 사유화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거죠. 그래서 손정희가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차피 임충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까 차라리 죄는 인정하되 그 죄목을 가볍게 바꾸자는 제안을 하죠. 암살미수, 이거 사형이잖아요. 이걸 부주의하게 무기 들고 잘못 들어간 죄라는 훨씬 가벼운 죄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곤장 20대 맞고 먼 곳으로 귀양 보내는 걸로 형벌을 낮추자고 설득하죠. 이게 임충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결국 이 타협안이 받아들여져요. 임충원은 목숨은 건졌지만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곤장 20대를 맞고 뺨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인의 낙인이 새겨졌죠. 그리고 아주 머나먼 창주라는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한때는 정말 명예로운 장교였는데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무거운 칼을 목에 쓴 채로 임충은 드디어 귀한 길에 오릅니다. 그를 호송할 임무는 동초와 설패, 이 두 관리가 맡게 됐는데요. 이제 이 두 사람 손에 임충의 목숨이 달리게 된 거죠. 떠나기 전에 가족과 이웃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마지막 자리에서 임충이 가장 마음에 걸렸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아내에 대한 걱정이었죠. 그가 장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귀향을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 못합니다. 제 아내를 이대로 저한테 묶어둘 수는 없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아주 비극적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임충의 결심, 그건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고태위 아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아내를 괴롭힐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과의 인연을 끊어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희생해서 아내를 지키려 했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완강하게 반대하죠. 이게 왜 사위 잘못이냐? 언젠가 돌아올 날이 있을 거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 딸 책임지고 지킬 테니까 제발 헛생각 말고 마음 편히 길 떠나라고 사위를 다독입니다. 그래도 임충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어요. 이게 아내와 자신 모두를 위한 길이라면서 끝까지 설득했죠. 결국 장인도 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충은 그 자리에서 이혼장을 직접 불러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중죄로 귀양을 가니 생사를 보장할 수 없다. 내 아내는 젊으니 이 이혼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을 허락한다.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써내려간 글이었겠죠. 임충이 이혼장에 도장을 딱 찍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아내가 달려옵니다. 남편의 결정을 듣고 온 아내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잠겨서 절규하죠.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째서 저를 버리십니까? 그 외침이 듣는 사람들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임충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쓸쓸하게 귀향길에 오릅니다. 참,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오히려 이런 이별을 부른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지만요, 임충이 마주해야 할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 한편 임충을 호송할 관리 동초에게 의문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술집에서 만나자는 아주 은밀한 제안이었죠. 그곳에 가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관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임충의 등 뒤에서 또 다른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호송 관리인 설패까지 불려오자 그 남자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의 손에서 나온 건 바로 금 10两. 와,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거액이었죠. 근데 이 돈 그냥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 바로 태위의 신복 육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돈 받고 귀양 가는 길에 임충 죽여. 태위가 뒤를 봐줄 테니 걱정 말라는 말과 함께 완전 범죄를 청부한 거죠. 이 제안에 두 관리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동초는 이게 공식 명령이 아니니까 살인은 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설패는 달랐죠. 그는 태위의 명령이라는 것과 눈앞의 황금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설패의 탐욕이 동초의 두려움을 이겨버렸고 그들은 임충 암살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돈을 받은 두 사람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임충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찌는 듯한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곤장 맞은 상처는 골마 같고 임충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죠. 이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를 죽일 장소까지 끌고 가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날 밤 여관에서 설패는 임충을 더 악랄하게 괴롭힐 계획을 세웁니다. 임충이 사준 술로 그를 취하게 만들어 놓고는 갑자기 펄펄 끓는 물을 한가득 받아온 거죠. 그 잔인한 미소 뒤에 대체 어떤 끔찍한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설패가 갑자기 친조를 베푸는 척해요. 내가 발 씻겨줄게 하는 그의 말에 임충은 아무 의심 없이 발을 맡기려고 하죠. 하지만 이 거짓 친절은 곧 끔찍한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임충이 발을 내미는 그 순간 설패는 그 발을 그대로 끓는 물에 처박아 버립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이었죠. 임충의 고풍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오고 그의 발은 순식간에 붉게 익어버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된 거죠. 다음 날 상처 입은 발은 집신에 쓸려서 물집이 터지고 피범벅이 됩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가 없게 된 임충. 이게 바로 두 관리가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계획을 실행하려는 거였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야저림, 바로 멧돼지 숲이라고 불리는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사라졌던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다는 죽음의 숲, 그곳이 바로 임충의 마지막 장소로 정해진 겁니다. 숲속에서 잠시 쉬자 이 말에 임충이 쓰러지자마자 두 관리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도망갈지 모른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의 온몸을 나무에 꽁꽁 묶어버리죠. 이제 임충은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우릴 원망하지 마. 이건 고태위 명령이야. 여기서 너 죽이고 증거 가져오라고 했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같은 건 없고 그저 윗사람 지시를 따를 뿐이라는 변명만 가득했죠. 임충이 눈물로 애원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패는 몽둥이를 누픽 치켜들고 임충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 마지막 말을 내뱉죠. 내년 오늘이 바로 네 제삿날이다.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선 임충. 과연 이대로 그의 영웅담은 막을 내리는 걸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그를 구해줄 누군가가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거대한 권력 앞에 한 개인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를 살리려는 작은 정의와 죽이려는 거대한 음모의 대결을 지켜봤습니다. 임충의 운명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